마인드 6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화인가요? 네, 벌써 6화예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죠. 네, 5월 오늘 10일 여기 서부 시간 지금 7시 출발했고요. 요번 달도 저희 마찬가지로 지금 재테크 관련한 책 플러스 자기 개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 있으면 넣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또 제가 읽는 책하고 조금 다른 책 읽고 싶어서 그때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저희 최서연 책 먹는 여자 최서연님께서 하시는 빅리치 북클럽 거기에 있는 저희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저도 좀 다른 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젠님이 해주실 텐데요. 젠님은 오늘부터 출근을 하셨어요. 드디어 지금 몇 개월 만에 출근하신 거예요. 작년 4월부터인가요? 그렇죠. 와, 거의 1년 넘게 걸렸구나. 1년이 넘은 거죠. 이미 재택근무를 한지. 그리고 1년 만에 회사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젠님이 지금 오늘 처음 또 오랜만에 출근하셔서 좀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여전히 화사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젠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은 운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일본 저자가 쓴 책이에요. 스키우라 마사카즈라는 저자인데 와세다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래요. 사실 일본 책이 약간 저는 어떤 책은 너무 짧고 그냥 비슷한 내용을 저술해놓은 책이 많아서 이렇게 어쩔 때는 잘 안 읽는데 그래도 이 책은 생각보다는 좀 내용이 많았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쁜데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운과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은 사실 부모님 그쵸?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굉장히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운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은 무엇인가인데 우선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창조해내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현명하게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운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운이 좋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이 창조해낸 자기가 만들어낸 운이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 관해서 직장에서 운이 좋으려면 인간관계에서 운이 좋으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행동 특성을 가져야만 운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대한 커리어는 우선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계속 어떤 자기가 원하는 영역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커리어 앵커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발을 딱 딛고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다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서 또 하나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갈 때 어떤 좋은 운이 생긴다라고 커리어 관리에서 나오고요. 인간관계도 되게 비슷해요. 인간관계는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연을 우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경험, 직장의 어떤 자기가 하는 일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항상 어떤 좋은 기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한 습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잠깐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짜투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짜투리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 위해서 위시리스트를 항상 적어놓고 시간이 날 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15분이라도 소중히 써라. 그리고 꿈을 적어라. 이건 우리가 되게 확언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썼을 때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스피치 들으시는 분 여기 계신데 자기의 주장을 솔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게 운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 맥락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약간 확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지만 주변 인간관계나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왜 어떤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지났을 때 너 예전에 그거 하고 싶다고 했지? 나 그거 잘하는 사람 알아. 그렇게 해서 이 저자도 어떤 비즈니스 그 기회가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100% 화도 100% 복도 없다. 그래서 어떤 되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이 다음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나쁘지만 좋은 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이렇게 글로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읽어드리면 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한 것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낸다. 운이 나쁜 사람은 무사히 보낸 하루를 당연하게 여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 후에는 실패가 있고 실패 후에는 성공이 있음을 확신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믿져야 본전 파워로 몇 번이고 시도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첫 발도 내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얘기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공감했던 어떤 행복한 인생의 정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다움을 소중히 여기며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공감을 했냐면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다른 사람으로 사는 그것보다 만약에 그냥 나 자체로 산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나쁜 방향으로 가고 나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 내 속에서는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거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게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한 인생일 거라는 그 생각에서 저자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는 이게 시작이 나다움에서 시작한다는 거에서 되게 큰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씩 나아간다고 하는 데서 참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근데 제님은 나다움, 제니다움 그거 어떤 건지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걸 찾고 네. 계신지. 맞아요. 되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왜 우리 근본 찾기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나는 누구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나의 꿈은 뭐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냥 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항상 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것, 이제 그게 저인 것 같아서, 그게 직장에서도 제가 항상 뭔가 그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일 안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제가 저에 대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면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새로운 걸 이렇게 배우면 행복한 이유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 좋은 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할 수 없었던 거를 되게 제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복해하는 게 나다움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다음 분 소개할까요?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그 걸맘님이 제 다음인데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걸맘님 만났을 때 걸맘님 똑같은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 근본을 찾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나도 나를 몰라 막 이러면서 대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은 클래스를 거치고 그 본인이 시도하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참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저희 앞에 짠 하고 찾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걸머니 책 소개시켜주세요. 네, 너무 멋진 인트로 감사하고요.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짠 하고 나타나고 뭐 그럴지는 그것보단 저는 지금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즐기고 있어서 네,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머니룰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머니룰이라고 써져 있지만 영어로 진짜 머니룰. 돈의 법칙? 그래서 이 책의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이 부부 저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장 같은 거 입으시고 이렇게 체스트 업을 해서 사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뭐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낚시성 제목. 머니룰인데 돈 이야기는 3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제가 원서 책 그 제목을 찾아봤더니 이 원서 제목은 Money and the Law of Attraction, Learning to Attract Wealth, Health and Happiness. 그러니까는 그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그거의 4가지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책, Law of Attraction, 그 중에 이제 뭐 돈 이런 관련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모아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은 머니룰이지만 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제가 그냥 읽으면서 출판사가 좀 급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저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세계적인 영성가시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
웨인 다이어 이런 분들하고 다 친구분들이고 다 이렇게 관계를 유지시켜 가시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영성가로 이제 책을 그렇게 Law of Attraction 4개를 내시면서 수많은 강연과 그런 집회, 모임 이런 거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 특히 와이프 에스터 힉스가 이분은 정말 그 영성의 존재들 이름은 이분이 아브라함들이라고 해요. 복수 형태 아브라함들하고 교감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까 하고 유튜브에 봤더니 그분 이렇게 하는 게 현장 비디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셔서 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자기 본인 본인 존재에게 빠이 이러세요. 그다음에 눈을 감으신 다음에 막 이렇게 숨쉬기를 몇 번 하신 다음에 막 고개를 이제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접신 하신 후에 이제 그 청중이 그 이벤트 청중들이 모였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성들의 존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에스더의 입으로 전해주시죠. 그런데 막 동자 스님 뭐 이런 그런 분들처럼 막 목소리가 변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의견을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은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책에 가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그 강연에서 그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아브라함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시간과 공간에 그 리밋되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리밋되어 있는 인간들한테 나를 설명해줘봤자 너희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당신들이 나를 allow 한 만큼만 당신들과 인터랙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을 가진 만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당신이 intellectually handle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이끌어당긴 법칙의 하나의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론으로 그 매칭이 되는 만큼만 그 인간들과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만큼만 사랑을 주고 너가 지혜가 있는 만큼만 내가 지혜를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는 그 Law of Attraction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법칙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거의 아주 일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명 그 건강 이런 지혜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또는 그저 하나에 불과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은 진동의 일치가 돼야 한다. 이 진동의 일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인드, 바디 하고 그 스피릿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이게 시너지가 돼서 이 우주의 기운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구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건강해야 마땅합니다. 질병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정체됨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 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 이게 다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플로우 돼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게 진동의 일치가 되는 건 어떻게 아냐?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감정 안내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좋으면 you feel good.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것 feeling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감정의 일치가 된 상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쫓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걸 원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게 우리를 감정의 그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you trust your gut. 그래서 gut feeling을 trust하고 우리 그 감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주시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감정 안내 시스템의 안테나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발산되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에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감정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좋진 않지만 이것도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뭔가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안 맞는 게 뭔지를 일단 알면 그게 우리한테 디렉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신호라고 거기 안테나를 잘 맞추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큰 엄브렐라가 그렇게 있고 돈은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것도 돈도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일치가 될 때는 돈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오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는 그걸 믿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빈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만 우리가 나 가난하지 않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끌어당김이 가난한 것들만 우리한테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님이 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맥락이 일치하는 게 많아서 와 이게 정말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책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강하게 믿는 것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 개조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문맹 경제 문맹 탈출 맞나요? 그 financial illiteracy 금융 문맹 탈출 맞아요. 그걸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자기 개발 이런 도서도 있지만 뭐 금리 뭐 가상화폐 이런 정말 경제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돈은 참 그 엔드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은 아주 삶에 물론 중요하고 물론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거지만 어떤 돈을 향해서 가는 거는 참 그 어떤 책에서도 성공 사례로 나와 있지 않고 추천하지 않고 그저 돈은 인생에 물론 같이 가야 할 중요한 어떤 도구 정도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한테 큰 울림을 준 짧은 코트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돈을 쫓는 사람인가? 돈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정신을 놓고 듣느라고 시간이 초과될지도 몰랐어. 네, 어쨌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 소개시켜 주세요. 혜빈킴님. 저 다음에는 지금 아틀란티에 계신 혜빈킴님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제 선교사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마음속으로 약간 멘토 같은 비밀 멘토 그렇게 늘 언제나 좋은 영향
주시는 그 닉네임이 긍정부자 혜빈킴님이죠. 네, 긍정부자 혜빈킴님 부탁드립니다. 아유, 걸맘님 너무 황송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미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책은 8일간의 기적, 원데이 모닝 리더십 8일간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저자 데이비드 코트렐이라는 이분은 커스텀 리더십 연구소의 소장이고 CEO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리더십 컨설턴트이며 교육자 또 강사래요. 이분이 원래는 제록스랑 페덱스사의 이제 고위 관리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 코너스톤 창업하기 전에 11개 기업을 되게 성공적으로 회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리더십에 관한 메시지는 전 세계 한 2만 5천 명 정도의 경영자들에게 벌써 전달이 되어 있었고, 이 먼데이 모닝 8일간의 기적은 이제 관리자로서 이분의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 이분의 아버지의 친구인 톤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8일간의 그 멘토의 코칭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쓴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을 코치해줬던 그 톤이라시는 분은 이미 그런 이제 회사들을 회생시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잘 하시고 있었던 분이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능력들을 여러 주변 사회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걸로 명망이 좀 높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만나면서 이 토니 아저씨가 이 제프라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가지 조건이 있다고. 월요일 아침에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먼데이 모닝 8일간의 기적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8주 정도 자기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테서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8주 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성장한 이야기를 이곳에 쓰면서 책의 시작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 배운 거를 나눠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8주 동안 근데 8주 동안 만나면서 사실은 이 멘토인 토니분은 정작 이 친구에게 제프에게 특별히 뭔가를 막 지시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이걸 찾아가게끔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만났던 거는 이 이야기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그런 책에 비해서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분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정말로 알짜배기들만 그냥 쭉 써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쉬우면서도 지금 현재 직장인이시거나 중간 관리자 또는 리더십, 근데 제가 여기 다 보니까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또 리더이신 분들이고 다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8주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운전사와 승객이라는 이제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승객은 뭐 차를 타서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노래도 하고 조금씩 춤까지 추고 이렇게 어수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운전자는 항상 길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된다는 거는 책임이 늘어나면서 전에 누렸던 자유와 권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조직을 끌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였고요. 2번째 월요일은 핵심 과업을 상기하라 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과업을 리더만 상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미팅을 할 때 핵심 과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뭐 이번 달에는 혹은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부서원들이 이 핵심 과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월요일에는 관리자 세상에서 벗어나라.
말은 낮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를 보고 여기서는 슈퍼스타, 미들스타, 폴링스타 이렇게를 파악을 하래요, 직원들을. 그래서 슈퍼스타는 왜 슈퍼스타인지, 그 직원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능력적으로 잘하고 모든 게 그런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슈퍼스타의 그 좋은 행동들을 찾아서 상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최고 수준으로 끌어주고, 이게 미들스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폴링스타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주고, 아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해고를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월요일에는 옳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리더는 도덕성을 잃으면 안 되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행동 계획을 세워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의 도덕성을 가장 이렇게 잘 하고 있어야 한다 얘기하고, 다섯 번째 월요일에는 직원 채용은 까다롭게 하라고 해요. 여기서 되게 제가 마음에 이게 있는데, 절대 급하다고 막 충원에 급급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른다고 이렇게 얘기해놔요. 까다롭게 채용해서 쉽게 관리할지, 쉽게 채용해서 힘들게 관리할지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적합한 직원이며, 회사의 가장 큰 손실은 부적합한 직원들이다. 그래서 직원 채용에는 333 법칙을 이용해서 채용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333 법칙이 뭐냐면, 최소한 3명의 후보를 두래요. 한 직원을 뽑을 때 3명의 후보를 두고 3명의 면접관을 두어서 3번에 걸쳐서 검토해가지고 이 직원을 뽑으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월요일에는 일을 더 하거나 빨리 하라. 이 말은 이제 네 시간을 책임지라고, 자기 시간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라고 하세요. 이거 파레토 원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 경영학자가 얘기한 파레토. 예. 저는 이 책 읽고 처음 듣고 알았어요. 20%의 시간만을 잘 몰입하면 80%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이렇게 확 몰입하는 거가 80%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매일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근데 자기 개발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유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월요일은 양동이와 국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각의 팀원들에게 이제 양동이를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 양동이, 동기부여의 양동이를 주어서 그 양동이에 가서 이제 퍼담을 수 있도록 리더가 그런 걸 격려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에 맞춰서 얘기한 거고요. 여덟 번째 월요일에는 이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이거는 수많은 이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하루에 10분 독서하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 예,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분도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참 그건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학습 지대에서 3개의 방이 있대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방은 독서방. 독서할 시간을 매일 챙기고, 두 번째 방은 경청하는 방. 오만함이나 자기 통제 불능, 무감각은 관리자가 세상의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자네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팀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방은 나눔 방이래요. 난 돌려주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네,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가진 것들을 돌려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거 멘토 토니가 선사하는 이렇게 지혜의 모임과,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코너스톤사 리더십 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3가지 원리가 이 책 뒤쪽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자로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칩니다. 예. 네, 저 잠깐 네. 질문인데, 아까 잠깐 놓친 것 같아서 그 5번째 직원 채용에서 네네. 그 333 법칙이 뭐였죠? 네. 잠깐. 333 법칙이요. 3명의, 절대 그 직원을 1명 뽑을 때도 3명의 후보를 가지래요.
3명의 후보를 받고 3명의 면접관이 3번을 걸쳐서 검토해가지고 뽑으래요. 그게 333 법칙이에요. 나중에 추가 감사합니다. 오픈하시면 그렇게 뽑으세요. 네, 이제 제 다음 소개할게요. 그쵸? 시간이 없어서. 제 다음은 매력 향초님이세요. 매력 향초님은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조향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매력 향초 조향 작가님은 이제 곧 책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매력 향초님 우리 다음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제가 읽은 책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올해 들어서 한 1월에 읽은 책인데, 제가 너무 마스터마인드 클럽에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읽고 또 정리를 다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작가님은 다들 아시는 이지성 작가님이세요. 네, 이지성 작가님은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저는 처음 접했던 책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제가 IT에 있을 때 접했는데, IT에서는 이제 한국 책이 많이 없어서 읽는 한국 책을 두고 읽는데, 여러 번 읽는 책 중에서 사실 확 박히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책. 그 중에 하나가 이지성 작가여서, 저는 사실 이지성 작가의 책이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책인데, 사실 이 생각하는 인문학 책이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저는 오래 읽었어요. 근데 그냥 책에서 알다시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이 작가가 이 책을 쓰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서양을 막론해서 거의 5,000년 역사에 있는 동서양의 그 생각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레인지가 방대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 책의 부제는 5,000년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부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얘기를 하면, 1번 입지하라. 한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빅토리아님한테는 익숙하시겠지만 빅토리아님 세대 내가 좀 농담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입지하라는 말은 아시죠? 마음을 마음을 세워라. 그러니까 설입에 이제 마음은 신지자인데, 이 얘기를 율곡 선생님이 하셨고, 그리고 거경궁리하라. 그러니까 거경이란 말은 이제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일단 공손한 상태로 만들고, 궁리하라 있고 생각하고 사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이제 완전한 알매에 이르도록 찾아라.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글자의 이치를 파고든다. 일단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두 번째는 역사 고전을 독서하면서 전체적 관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우주와 사람들의 만물 이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네 번째 사색하라. 다섯 번째 원어로 읽어라. 원어를 읽으라고 제가 추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같은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원어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똑같이 뭐 공자하면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원어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고전 반열에 오른 해설서를 사색하라. 예를 들면 논어 같은 경우는, 논어는 실제로 사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해설서도 수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좋은, 정말 오랫동안 읽히고 사로잡는 걸로 이제 사색을 하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순정을 갖출 때 한 권, 딱 한 권의 인문 고전에 평생 몰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고전의 목차를 사색 지도로 그려라. 연표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라. 마지막으로는 그랜드 투어를 하라. 서번트 투어라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행,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지성 작가가 이제 봉사를 꾸리면서 학교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지성 작가가 공부하고 깨달은 뒤에 실천은 결국은 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입당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생각하는 거는 뭐냐? 저자는 그 생각하는 거의 기원인 즉 꼰지또라고 루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 아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속고 있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나의 존재는 생각으로 증명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는 나의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주입당했던 거, 뭐 선동당했던 그런 메시지들도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양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조던 피터슨이 쓴 책인데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게 또 수도 없이 인용되는 신학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생각의 정의를 서양의 신학, 인문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1번 생각은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 2번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의 생각을 시작할 것 그리고 3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미래 문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 말을 사실 그 이지성 작가가 썼는데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벌써. 그래서 미래 문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본인도 실천하고 계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공부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요. 저희가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책들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1번이 자기 암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아까 앞에서 자기 꿈을 이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가 어떻게 무슨 자기 암시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떤 고된 노동에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축제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 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자기 암시를 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원전을 읽어라. 동일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책을 발견하시면 이걸 원서로 된 책을 찾아보라고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필사. 그래서 이 이지성 작가가 이제 실제로 꾸리고 있는 그 쪽방촌의 공부방에서는 이 아이들이 논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논어를 필사하고 그걸 해석하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공부방에서 그 공부를 배웠던 학생들이 명문대학을 진학을 하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논어 바로 해설서를 찾아서 읽었어요. 네, 좋은 논어 해설서도 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홀로 사색하라. 자연을 향해서 왜 다들 철학자들, 생각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 다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복잡할 때 그냥 밖에 나가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산책과 동시에 사색을 하는 거를 또 얘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사색하고 인문학 공부 노트를 쓰고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저희가 본계적 노트를 하잖아요. 본계적 노트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1번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쓰고 두 번째로 깨달은 거 사색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 그래서 본계적 노트를 이때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가와 함께하라, 도서관을 사랑하라, 인문학 서재를 만들라, 인문학 고전을 극복하라, 자주 휴식하라 이렇게 레오나르도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나이고 나는 사랑이고 생각은 나 너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지성 작가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색하는 힘, 생각의 힘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주말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구루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요가 창시자예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창시시키고 어떻게 한요가를 유행시키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동시에
어떤 짓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잘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한테 막 그루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인생 할 수가 있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주관이 없으면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든 뭐 책이든 뭐 유행이든.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각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검증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서양과 동양의 훌륭하신 분들이 했던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쉬운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이 세대에 고전은 큰 그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서 아 이분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분들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나중에 고전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 질문 있는데요. 향님이 여태까지 읽으셨던 어떤 인문학 그 고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이렇게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 데미안이에요. 그래서 그 데미안을 추천드리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데미안을 처음 읽었을 때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데미안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나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중학교 때 되면 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상충하면서 이제 그런 사춘기를 겪잖아요. 근데 너무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기 때문에 저도 앞에서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잘하고 그냥 규율 따르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데미안은 그 나의 자의의식을 깨트리는 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데미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추천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자기계발서, 모든 인문학 고전, 모든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시 성경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음이 매번 다르게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마음 챙김을 다른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우리 나이를 밝히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 빅토리아님 저희 마스터마인드 클럽에 탄생할 수 있게끔 기여해 주신 아주 훌륭한 기여자시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면서 진짜 빅토리아님이 이거를 매번 묵묵히 하셨구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빅토리아님 데미를 자극해 주세요. 네. 아니 제가 나이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나이를 안 밝혔는데 이건 오히려 제가 나이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참 하하하 웃습니다. 아까 입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입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입지 알아듣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도 초등학교 때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문을 배우다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처음부터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네 어쨌든 네 여담입니다. 어쨌든 네 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15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을 제가 오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피로사회 제목부터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를 막 좀 하다가 이 책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존 맥스웰 이 목사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 책은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 관련해서 유명한 책 많이 쓰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그냥 책을 딱 골랐는데 역시 제가 끌어들인 거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스피치 클래스에서 지금 요번 주 주제가 뭐냐면 자기 개발을 왜 하는가에 관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제가 또 이런 나쁜 버릇을 네. 네.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은 왜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는 자기 개발로 시작을 해서 마음 챙김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너무 조금 질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으로 갔다가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개발 책을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개발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자기 개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진정으로 하려면 마음을 마인셋을 바꿔야 되고, 그 마인셋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오픈 마인드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오픈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게 사실은 오픈 마인드라는 의미거든요. 항상 맥락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생각해서 상황을 바라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자기 개발을 달리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본인의 뇌에 10%밖에 못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10%는커녕 뭐 한 1, 2% 쓰고 뭐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그 잠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재력, 이 잠재 의식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10%라는 한계를 두고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그 마스터마인드의 구호처럼 어제보다 오늘 1% 나은, 어제보다 1% 나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즉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잠재력의 10% 그 유리천장이 사실은 조금 이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 10% 이상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그러니까 목표 달성인지 아니면 성장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죠. 제가 성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각 그 목표가 있고요. 2024년까지 300만 불 번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목소리로 마음여행,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제가 막 생각하는 이런 막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게 과연 성공일 것인가? 근데 이 존 맥스웰 이분은 얘기하는 게, 성공은 뭔가를, 그런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롤로그가 이제 내일이 더 멋진 삶을 위해라고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의도성의 법칙, 그 다음에 2장 인지의 법칙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중에서 14번째에 나와 있는 확장의 법칙하고 15번째에 나와 있는 공헌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확장의 법칙은 사실은 말이 조금 이거 확장의 법칙은 뭐지? 다른 거는 딱 말만 들으면 호기심의 법칙, 본보기의 법칙,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렇게 감이 오는데, 이제 확장의 법칙은 그러니까 의미가 팍 다가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확장의 법칙은 이제 원 제목은 이제 당신 안에 감춰둔 가능성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했던 그 10% 잠재력이 과연 우리의 가능성의 끝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확장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나 할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방법을 생각하는 질문을, 그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꿈을 떠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실패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겠는가? 만일 자신에게 한계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일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네, 여기서 질문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같은 질문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4주 동안 할 일 목록을 살펴서 효과를 평가한다. 그래서 열심히보다 효과를 중요시하면서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열심히, 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짜 그 결과를 우리 향님은 매일 이거를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효과를 매일 평가를 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효과가 없는지, 효율이 떨어지거나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되는 활동은 무엇인지, 또는 이제 그런 거를 평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요구, 성과, 보상의 기준을 활용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나의 그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마다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계획과 체계가 있는가? 우선 날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제가 제 거를 밑에 쭉 적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여러분만의 계획과 체계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째 장은 이제 공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벤자민 플랭클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은 10대 때 벌써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아침이면 그런 생각을 하셨고, 밤에는 오늘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도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 이야기를 10대 때 들으시고 이분도 이거에 굉장히 감동을 하셔서 이거에 맞춰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공헌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정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일에 있어서는 남보다 다른 사람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고 책임감하게 실천하고, 때론 또 뿌린 씨앗이 더디게 성장한다는 걸 명심하고, 그렇지만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자 라고 하면서 이제 15번째 그 계획을 이제 공헌의 법칙으로서 이 15가지 그 성장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게, 제가 지금 저의 적용사항으로 해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하루 5분 그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하루 10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그래서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 자신의 속도로 가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 가라.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저의 그 적용사항,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적용사항으로 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들 중에 정말 너무 좋은 말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왜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 왜냐면 베풀기 위하려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인물이면, 아까도 저수지로 제가 그 부분은 읽질 않았는데, 고인물로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계바늘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타이머가 움직여서 결국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래서 결국 베풀고 싶다면 계속 성장해라.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스피치 클래스에 아주 좋은, 네, 저의 네, 저의 그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지, 저는 특히 이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지치고 뭔가 힘들 때 앞으로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렇다면 너 성장 안 할래? 성장 안 하면 그 순간부터 네, 나의 모래시계 모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또 학원들을 제가 그래서 뭐 실현 속의 교훈을 얻는 학원, 제가 이제 주말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실현 속에서 교훈을 얻는 학원을 여기서 지금 또 이렇게 또 필 받아서 또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한번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 부딪히셨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그런 법칙을 통해서 학원을 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5분 그날을 일과를 돌아보고 아, 10분? 네네네. 네, 거기.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그래서 이름을 붙일까 50, 15 이렇게 해가지고 네, 5분 그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10분, 하루 10분 다음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30분 저녁에 꼭 그날의 일과를 돌아보고 다음날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로 나온 게 12월 달 되면 꼭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생각 주간을 가지신대요. 그러니까 생각 주간을 가지시면서 그러니까 그 달에 그러니까 캘린더를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올해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모임들, 뭔가 이렇게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를 하시면서 이 사람하고 내년에도 계속 같이 갈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평가를 하시면서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똑같이 했던 사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내가 원하는 그거를 맞춰주지 못했다 싶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보내주시는 거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또 하이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신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매해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네. 이렇게 하시는 일과 가정과 또 목회와 이 3박자가 다, 세 군데가 다, 네, 이렇게 더 완벽을 향해서 가실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우리 땡큐 대표님 한마디 하셔야죠. 네, 벌써 8시가 지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지금 그냥 다 하시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었었는데 다들 그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어떤 큰 노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오늘 하셨던 말씀들, 그 안에 있었던 것들에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설령 내 눈에는 나랑 비슷한 처지이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다.
같은데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름대로 무슨 시크릿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바인더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빅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한번 들으니까 바인더를 잘 사용하면은 그 말씀하셨던 게 잘 녹여서 녹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여기 감사하게 아까 처음부터 거의 여기 밑에 엘라인님 밑에 와 계셔요. 일레이님. 일레이님. 예. 맞아, 일레이님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한마디 해주셔도 좋고요. 인바이트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네, 했어요. 네. 아, 일레이님이 네, 지금 네, 뭔가 딴 거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제가 아까 해빈킴님 보면서 그 국자로 어떻게 양동이를 채우죠? 그거 궁금했어, 갑자기 보면서. 네. 또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양동이 뭐 빨리 채운다, 잘 채운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예, 양동이에다가 그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팀원들한테. 아, 팀원들한테 예, 가르쳐 주라. 예, 예. 네. 네, 그 뭐지? 국자는 여기서 말하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 뭐 이렇게 혼란, 스트레스, 의심,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국자를 자꾸 양동이에 넣고 싶어 한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는 대신에 양동이에 다른 좋은 것들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 이렇게 쭉 하거든요. 예. 그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